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군대에서 축구를 엄청나게 한 장인을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는 차범근 선수라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범근 선수 이상으로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김희태 선수님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저의 우상이었던 김희태 당시 선수님께서 포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희태 축구 센터에 와갖고 제 우상을 만났는데, 우리 김희태 선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풀백이었는데 상대방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다니는 모습에 심취를 해갖고 좋아했었는데,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감독 김희태 감독입니다. 그 감독님께서 군 생활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성무에서 차범근 감독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경신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네. 저는 대신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제가 연대를 다녔고, 차범근 감독은 고대를 다녔고, 차범근 선수는 유임을 받고 저는 풀백을 받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마크를 했어요. 그 군대 생활에 같이 생활도 했고, 차범근 감독도 대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 생활을 같이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54년생 동갑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지만 굉장히 친했어요. 우리가 라이벌이라 그러면 흔히 A팀의 공격수와 B팀의 공격수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팀이 다르지만은 이제 공격수와 수비수로서 영원한 라이벌이었네요. 감독님께서 이제 공무 성무팀에서 이제 축구를 하셨는데, 그 당시 축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그 당시는 해군, 육군, 성무 세 팀이 라이벌 관계가 있어가지고 시합하러 나가는 게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는 지금까지 상무팀이라는 게 없이 육해 공군 각각. 그래서 다시 시합을 하러 나가면은 사이커가 앞에서 에스코트를 하고 시합을 나갈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던 상황이었었어요. 총장님이 워낙 관심이 있어가지고 운동장에 진짜 오실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 때예요. 저희가 사관학교 다닐 때 상군사관학 체육대회 그거 똑같은 거죠. 육군이 공군한테 축구 졌다 그러면은, 그럼, 제가 들은 얘기는 육군 총장님이 기둥을 주먹으로 치면서 야, 육군이 인원이 얼마인데 공군한테 졌단 말이 이랬다는데, 혹시 이제 게임하고 지고 돌아가고 그러면은 겁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분위기죠. 지금. 이제 그 정도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 관심을 저는 뭔지 알겠습니다. 우리 PD님, 오늘 우리 감독님 만나기 전까지 김희태 선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들 그 박지성 선수, 이승우 선수, 안정환 선수, 그다음 최근에 국가대표에 발탁된 박지수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김희태 감독이 계시는 이 축구 센터 출신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다고 봐야죠. 안정환이는 아주대학교 감독할 때 키웠던 제자고, 박지성이는 명지대학교 있을 때 키웠던 제자고, 박지수하고 이승우는 요 축구센터를 만들어갖고 좀 키운 제자고, 배경이 조금 다 틀리죠. 근데 박지성 선수는 옛날 어디 그 인터뷰 기사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뭐 10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감독님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무명일 때 관심을 다 가져주지 않았는데, 대학에 입문을 하게끔 길을 터준 사람이 저고, 제가 올림픽 대표를 사실 만드는 데에도 이익을 좀 담당했고, 교토퍼프상가를 가는 것도 제가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하고 프로팀에 보내는 것까지 제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데에도 그 밑거름이 잘 했다고 자기 본인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 두 번째, 친아버지 빼놓고. 그러면은 감독님이 그 당시에 박지성 선수를 눈여겨봤던 특별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원래 박지성 선수는
체력적으로 지구력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예요. 예. 힘이 부족한 거지. 아, 얘가 힘이 없다가 보니까 예. 감독들한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던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그래서 데려다가 웨이트 훈련이라든가 체력 훈련을 좀 많이 시켰는데 그게 맞다가 보니까 올림픽 대표가 되게 된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감독님을 거죠. 잘 만난 거예요. 감독을 잘 만난 거죠. 서로를 탁월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짧은 기간에 올림픽 대표팀에 이제 그렇죠. 발탁이 되고 그 뒤에 월드컵 대표팀에 예, 들어가게 들어가고 되고.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예, 가슴 그, 트래핑해서 넣었던 그렇죠. 이제 그거를 예.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박지성 사실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선수가 발견하기는 한국에서 별따기예요. 몰라요, 그거는. 두 분 간에 어떤 특별한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면 사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간이 예. 지나간 얘기지만 있잖아요. 예. 우리 명지대학교에 가면 체육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체육위원회, 예. 신입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예, 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어린애였어요. 아, 키도 안 크고 몸매도 이쁘고 아주 곱상하고 17살이었어요. 자기네 사람보다- 학년보다 한 살이 어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고 좋았던 면이 있는데 올림픽 대표를 하는데도 학교에 와서 운동을 할 때 1학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볼 당번, 물 당번 있잖아요. 네. 그걸 올림픽 대표라고 생각 안 안 하고. 하고 솔선수범하게 그래서 선배들한테 매를 안 맞았어. 올림픽 대표 같으면 선배들한테도 뭐 함부로 좀 뭐 할 수도 함부로 하고 있는데, 막 예, 그러는데 성격적으로 그런 면이 없고 성실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성실하고 일단 인간이 된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어. 안정환 선수도 이제 제자였지 않습니까? 테리우스라 그러는 거예요, 안정환. 예, 아주 잘생기고 막 이렇게 미남이라고. 예.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이었나요, 안정환 선수가? 더 이뻤죠. 아.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는 내가 스카웃을 해왔는데 네. 박지성이하고는 전혀 틀린 다르네. 스타일이에요. 그대 앞에만 서면 얼굴도 이쁘고 몸매하고 얼굴하고 균형이 맞아서 모델을 빰칠 정도로 예. 대학교 다닐 때도 인기가 있고 특히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안 깎아요. 아, 그래서 우리 그 코치하고 예. 선수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네. 머리 깎아라 안 깎는다 예. 해가지고 사실 문제도 있을 정도로 멋을 엄청나게 챙겼던 아. 선수가 안정환이에요. 본인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삼손처럼. 머리도 다른 사람하고 달리 잘 안 깎으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제를 벗어나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안정환 선수를 계속 데리고 훈련시켰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좋은 게 있었을 텐데. 그 안정환 선수는 드리블 감각이 예. 테크닉이 굉장히 좋았어요. 감이 좋다고 할까? 다른 선수는 부드럽지가 못한데 아, 굉장히 부드럽고 볼을 다루는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카바 플레이를 하고 대표주까지 만들게 된 동기예요. 아, 하여튼 뭐 선수를 진짜 한 단계 더 앞, 그 이면서까지 예, 아주 꿰뚫어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군대에서도 싸울 때 적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항상 이제 고민하는데 지휘관들은 감독님께서 이제 그 감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할까 하고 전략을 많이 생각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도자를 제가 40년을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전략 전술이라는 건 상대가 약한 쪽을 뚫어가지고 찬스를 만드는 축구를 굉장히 제가 선호하고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최종 수비 벽을 네. 어떤 방법으로 뚫어서 네.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을 하느냐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 전략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럼 중앙 돌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파는 될 수 있으면 상가하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약한 팀도 중앙은 튼튼하기 때문에 예. 더더구나 세계 축구가 지금 수비 조직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네. 공격 전술은 그만큼 따라가질 못한다. 못한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양쪽 사이드를 공략 잘하고 네. 최종 수비를 어떻게 공략을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사실 우승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76년도에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5회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우루과이에서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시합이 있었는데 우루과이에서 반팔을 입고 갔어요. 네, 우리가 예. 아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기자도 안 따라갔어요. 네.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니까 지고 올 거라고. 아, 예.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올림픽 양정모가 금메달, 금메달을 예, 따는 예. 그 시기에 똑같이. 근데 이제 저희가 시합을 갔는데 선수권 대회는 프로 선수가 나와요. 그래서 프로 선수까지 다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예선전부터 한 게임 한 게임 하다가 보니까 우승을 한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축구 역사상 예. 최초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아, 그러네, 진짜. 예, 예. 세계 대학 선수권은 대학원 2년까지 나오는 거야. 졸업생들까지. 근데 우리가 양종모 때문에 있잖아요. 기자가 안 따라가는 바람에 신문에 안 나오고. 근데 우리가 김포공항에 왔잖아요. 네. 거기서 시청까지 카퍼레이드까지 아, 했어. 예. 또 세계대회를 우승했기 때문에 지금도 있잖아요. 20세 뭐 세계 4강 들어갔다 예, 뭐 예. 했다 그러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때 같이 갔던 멤버가 있잖아요. 조광래, 예. 신현호, 예, 예. 유동춘이, 김성남이, 김강남이 다 유명한 예, 선수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사이드 돌파를 잘했단 말이야 그 당시. 신현호가 별명이 오리야. 아, 예, 예. 걔가 거기서 최우선상 비슷하게 한 거예요. 순간 동작이 오리가 어떻게 되냐 팍팍 하잖아요. 드리블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프로 선수 애들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파라과이하고 결승전을 했는데 간중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야. 결승전이니까. 제가 이제 풀백을 보고 조광래가 윙을 봤었어. 근데 강래가 발기술이 좋다가 보니까 상대편이 가랭이로 볼을 네. 딴 거야. 파라과이 사람들이 다혈질이야. 가랭이 한 번 빠지니까 열받은 거예요. 예, 예. 근데 또 왔는데 또 갔어. 두 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통태클 들어와서 퇴장을 한 거야. 퇴장 당하니까 주장이 열받아 갖고 와서 항의를 했는데 또 퇴장. 5명이 퇴장을 당한 거야. 결승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겨요. 걔들 다 프로 선수야. 사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된 거야, 진짜. 11대 7까지는 시합을 해. 아, 예. 5명 퇴장까지. 6명 퇴장 당하면 못 하는 거야. 아, 군대 축구할 때 이제 고참들한테 잘한다고 칭찬받으려면 아. 이거 하나만큼 내가 노하우로 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정몽준 회장이 축구를 잘해요. 네. 또 좋아하고. 내가 정몽준 회장하고 같이 공을 찼어. 네, 예. 찬스를 만들어서 정몽준 회장한테 줘야 돼. 그래야 임원이 좋아해. 어?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해. 아, 예, 어? 예. 자기가 골키퍼까지 제껴갖고 줘. 그러면 상하나도 최고야. 그 이상이면 더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제 사단장님을 수비할 때 이제 도망가잖아요. 사실 나는 있잖아. 원래 몸싸움을 잘하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 네, 그래도 좋아한다니까. 키가 작아도 예, 예. 태클을 잘하고 예. 몸싸움을 잘하고 내가 이제 100m가 차범근이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스피드가 똑같았어. 11초 되니까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 빠른 거지. 그러니까 차범근이 마크를 내가 있지 10년간을 한 거야.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차범근이 마크를. 근데 차범근이가 나하고 있잖아. 하면 공을 잘 못 잡아. 왜 그러냐면 태클을 내가 많이 들어가다가 들어가니까, 보니까 유럽에 가면 그렇게 태클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사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한 거야. 여기서 나한테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김 감독님께서는 군대에 와서 간부 축구하면 안 되시네. 그렇죠. 예, 날 통상 못하지.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느 사단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에 한 2,000골 가까이 이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단장님이 공 몰고 오면은 피해줬죠. 풀백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일부러 쓰러지고 근데 막 우리 그러죠. 김 감독님은 절대로 그런 스타일이 그런 아니라고 스타일이 아니야. 간부 축구 스타일이 안 맞는다. 제가 감독님을 좋아했던 것은 진짜 그 우리 옛날 그 악바리 근성을 갖고 공격수를 용서를 하지 않고 딱 물고 그 태클 들어가고 하는 거에 제가 사실 매력을 느꼈었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막으려 그러면 상대방 눈동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쫓아다니셔야 될 텐데, 야, 저 얼마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저의 우상을 오늘 만났는데, 뭐 소감이라 그럴까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습관이 안 들으면 훌륭한 선수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법칙이거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장소는 훈련 장비 자체가 반복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재편수 하나 더 배출시키려고 네. 만드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있다고 그런데 맞습니까? 네. 중학교가 50명, 고등학교가 50명. 중학교는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할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한 4강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선수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는 공부하고 축구하고 똑같이 반반해요. 비중을 그렇게 비중을 둬가지고 공부 못하는 선수는 여기 못 들어와요. 아. 축구를 못해,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여기 출신 애들이 대학을 잘 가. 현재 재학생도 중에 여기 축구 선수 서울대학교 간 애들 네.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연대도 몇 명 되고. FC KHT 예. 앞으로 우리 포천에 있는 예, 김희태 축구센터가 더욱 번창하고 여기를 지나간 많은 학생들이 우리 또 국가대표를 또 혹은 자기 꿈을 많이 이루는 그런 성지가 되기를 예,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예, 또 대표님 또 모시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